자, 어서 오세요. 행복한 공급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7회, 8회에 보면은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의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관해서 이 주택법은 7문제가 나오는데, 주택의 건설, 그리고 이제 주택의 공급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과목이다. 자, 그럼 건설 공급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총설 파트는 우리가 용어 정의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민주택이 무엇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떤 주택이다. 그리고 이제 또 세대 구분형 주택이 어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명 주택이라든가 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것도 있겠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거. 이런 주택의 종류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준주택도 봐야 되겠죠. 자, 거기다가 또 이제 더불어서 공공택지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복리시설, 부대나 복리나 이와 같은 간선시설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파트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거죠. 그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누가? 사업주체가, 그죠? 자, 무슨 돈으로? 건설 자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용지, 무슨 땅, 건설 용지. 자, 이거를 주축으로, 자,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받고 사용검사는 절차. 그래서 누가? 사업 주체가. 자, 무슨 돈으로? 건설 자금. 무슨 땅? 건설 용지. 사업 계획 승인. 이렇게 이제 건설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사업 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업 계획의 승인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공부할 때 승인은 뭐냐? 승인은 특정인이죠. 특정인에게 허락해 주는 게 승인이고,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락해 주는 게 허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여기 사업계획 승인은 왜?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된 사람에게 건축을 해도 좋다, 건설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니까 이것을 사업계획의 승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승인 받고 이제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착공 신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 착수하는 시간이 5, 2, 1이죠. 그러니까, 자, 승인 받고 5년, 승인 받고 공구 분할해서 5년, 최초 공구 외에서 분할할 때 2년, 그리고 자, 연장은 1년. 그래서 5, 5, 2, 1. 이걸 우리가 알아두시고 착공을 했죠. 자,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사용검사 신청하죠. 공사 끝나서니까 이제 사용해도 좋습니까? 라고 신청하는 게 사용검사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는 게 사용검사가 되겠죠. 사용검사 받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사업 주체 이름으로, 집을 지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해서 여기서부터 공동주택 관리 파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대지의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의 작성, 사업계획의 승인,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착공과 더불어서 공급이 시작되죠. 공급은 우리가 이제 우선 주택의 공급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저가 공급의 원칙이고 하나는 안전 공급의 원칙이죠. 이 경우죠. 자, 안전 공급. 그 저가 공급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이게 우리가 개론 시간에 배우다시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습니다. 이거는 단타죠. 지속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임시적으로 했다가 없었다가 했다가 없어 이렇게 하죠.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는 자본주의가 쓸 수 없는 그런 주택이죠. 어떻게 정부가 분양 가격을 딱 묶어가지고 규제를 하냐고요. 그죠? 이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일시적인 그런 정책이지만, 순기능도 있다. 그래서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요건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옛날에는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의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무조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 제한되고 이런 규제를 따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아까 이야기했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자, 일단 주택은 토지는 사업주체가 갖고 있고 건축물은 일반에게 분양해 줍니다. 자, 그럼 건물 가격이 평당 500만 원 치면은 30배 같으면 1억 5천이잖아. 그럼 건물 가격 1억 5천 내고 토지는 40년 동안 사업주체가 분양받은 사람이 빌려주는 거죠. 이걸 토지는 임대해 주고 건물은 분양한다고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옛날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이거죠. 자, 안전공급은 이제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죠. 저당권 설정 제한은 자, 60일까지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듣기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 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공급 질서 교란 방지 재색이죠. 공급질서 교란 방지는 저축 증서 등을 알선하거나 또는 양도하거나 또는 양수받거나 그리고 광고하는 행위. 이게 순서적으로 이제 말하면 자, 양도 양수가 되겠죠. 자, 양도, 자, 양수, 그 다음에 알선, 그렇죠. 이제 광고, 자,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이건 공급질서 교란을 위반한 것이니까 처벌이 따르겠죠. 요거는 이제 위반하면 3-3이야. 요거는 3-3이고 저당권 설정 위반은 2-2니까 공급에 관해서 처벌 규정이 요게 제일 약해요. 요거는 사업주체에게 하는 거고 요거는 양도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 광고한 사람, 알선한 사람, 중개업자겠죠. 이런 사람에게 처벌하니까 3-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주택의 전매 제한이. 전매 제한을 하기 위해서 투기 조장행위인 투기 과열지구죠. 투기 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거 원래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투기 과열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요건이 지난번 26회, 27회, 28회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29회 때 처음으로 도입된 거니까 원래 시험 문제 조정 대상 지역은 100% 출제가 된다고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오늘 자료를 만들어 이 문제만 가지고 해석하면 전부 다 해결되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의 전매 제한이죠. 전매 제한에도 한 문제 원래 틀림없이 나오죠. 왜? 전매 제한의 기산점이 출발점이 언제냐 이게 기산점. 전매 제한의 기산점이 입주자 선정일로부터입니다. 무슨 날로부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바뀌었으니까 자, 그 경우를 우리가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들을 분명히 보시고 그래서 공급에서 세 문제, 건설에서 세 문제, 그 다음에 총설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주택법은 토탈 7문제가 출제된다. 자, 요거를 콕 머릿속에 새겨놓고
거기에 맞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교재가 자 7회, 자 7회죠. 7회에서 4페이지. 자, 주택법의 7번째 문제입니다. 7회에 자 7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7에서 7번 문제부터 출발하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게 이제 책에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편제를 이렇게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이제 이게 모의고사식으로 이렇게 편제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공법은 뒤죽박죽이 좀 된 것 같아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건축법이 앞에 나오고 주택법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순서가 조금 틀렸네요. 아무튼 7번 주택법의 용어에 관한 거 한 문제 분명히 나온다 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에 1번 주택이란 세대원이 단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했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주택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자, 단독주택은 이게 전부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일부가 되고, 거기에 딸린 부속 토지도 당연히 주택이죠. 그럼 이건 이제 단독, 이거는 공동, 그리고 부속 토지. 그러니까 부속 토지도 주택이죠. 그런데 제외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자, 이번 주택의 종류는 단독과 공동, 복합주택. 단독과 공동주택, 복합주택이라는 의미는 없죠. 틀렸고요.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상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과 직장과 재건축조합, 리모델링 갖다 다 붙여놨네. 그죠? 주택조합은 세 가지,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조합이죠. 임대주택도 임대주택법으로 넘어갔고요. 재건축 주택조합은 정비법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 주택법의 주택조합의 종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임대주택조합이라는 이주대책으로 수립 시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인데 이거는 임대주택법의 내용이니까 주택법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고 옳은 것은 딱 3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것인데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뭐 다 풀 필요는 없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주거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뭐 생활 수준 뭐 이렇게 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 그럼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뭐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2번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줄쳐드시고 주거 수준입니다. 생활 수준은 아니에요.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경우다. 뭐 더 이상 여기는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동그라미 쳐주세요. 문제가. 주택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주택법의 기본 정신은 1세대 1주택의 소유에 있다. 아니죠. 소유하고 관계없 거주입니다. 주택의 대량 건설과 택지개발 촉진법이 주택법의 기본 목표이다 했는데 자,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 택지를 개발 촉진하는 게 주택법의 목표라 하면 이거는 주택의 건설 파트가 되는 거니까 주택법하고 관계가 없죠. 틀렸고.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자기 집 마련을 위해 누구나 구성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주택조합은 지역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으니까 누구나 하면 틀렸고. 주택법은 국민의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모든 사업주체에게 토지수용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했는데 모든 사업주체가 아니죠. 주택법의 토지수용은 공공사업주체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수용할 수 있고요. 자, 민간 사업주체나 또는 등록업자 이런 사람들은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하니까 매도 청구 절차가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주택법은 줄치고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맞아요.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9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의외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11번 주택, 제가 하는 것만 동그라미 하세요. 주택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별표하시고. 간선시설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기존에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 도로를 우리가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기간시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잘 봐요. 국계법에 배운 기반시설이 있고, 기반시설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시설이 기반시설이죠. 법으로 정해놓은 게 교공, 유공, 방보안 해가지고 7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기반시설 중에서 중심이 되는 시설을 기간시설한다. 그럼 기간시설은 도로, 철도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게 기간시설이죠. 그럼 이런 중심되는 시설, 이거를 아파트 단지에다가 연결시켜주는 시설, 기간시설을 아파트 단지, 그럼 같은 단지나 다른 단지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이다. 무슨 시설? 간선시설. 그럼 이제 간선시설은 이 주택을 대지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이 100호 이상, 주택이 100호 이상이면 100세대 이상, 대지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주체는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간선시설 누가 설치하느냐? 도로와 전기, 자, 도로와 상하수도,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의무자가 되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 이거는 공급자가 설치한다. 그러면 전기는 전력공사, 가스는 가스공사, 그리고 지역난방은 난방공사, 통신은 통신회사. 그렇죠. 그 다음에 우체통은 누가 설치한다?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한다. 이 사람들이 설치 의무자예요. 이걸 이제 간선시설. 그래서 기간되는 시설을,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아파트 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한다. 맞죠? 그러니까 도로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지역난방 등 주택단지 안에 줄치고 기간시설을 당해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다만 가통지, 가스와 통신, 지역난방, 가스는 옷에 도시가스니까 아파트 세대별로 다 들어가 있잖아. 세대별로 들어가 있죠. 세대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인데 그까지 이것을 모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 그래서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에 줄쳐두시고,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거기 줄을 딱 쳐놓으라 이거야.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문책을 한번 더 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서 답만 맞추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맞고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자,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동그라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결성하는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것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은 틀림없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보는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뭐냐 이게. 그럼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자,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권역, 경상북도 가면은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 같은 권역. 옛날에는 지역주택조합이 대구 시민만 주택조합을 구성하는 게 지역조합이었어요. 서울 시민만 지역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인천, 서울에 있는 7명, 인천에 있는 5명, 그 경기도에 있는 수원에 있는 사람 10명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지역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일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요 지역과 직장은 마련하기 위한 거고 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한다. 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이렇게 되는데 직장주택조합이 둘로 나눠지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요거는 설립이 인가받아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으로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요거는 뭐냐?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요거는 설립신고합니다. 설립신고. 자, 그리고 요때는 반드시 무주택자에 한한다. 주택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무주택자에 한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가시고요. 맞아요. 3번이 입주자라는 것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려면, 출마하려면은 내가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나는 소유자야. 근데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나는 배우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직계 존비속, 이 사람들도 대표 회장이나 이 사람으로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입주자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입주자 등이라고 하면 안 돼. 입주자 등이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에 세드는 사람, 전세 든 사람도 입주자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입주자라 하면 입주자만 관계되는 거고 입주자 등이라고 하면 세입자도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입주자 등으로 고치고 틀리니까 잘 받으시고. 네 번째, 공공택지.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주택건설용지. 여기서 틀렸어요. 자, 공공택지는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입니다. 무슨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건설용지니까 이거를 그냥 주택건설용지 하면 틀린다 이 뜻이야.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거다. 자, 공공택지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알아둘 거는 이 4번에 줄을 딱 치고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그 줄 딱 쳐놔놓고 4번에 환지 방식은 X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공공사업의 개발 조성되는 경우는 수용 방식에 의해서만 조성되는 토지가 공공택지지, 환지 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조성되는 토지는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뭐 한다? 제외한다. 오늘 꼭 들어가야 돼. 알아두시고요. 자, 5번. 리모델링이라면 건축물의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단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다. 증대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는 4번이다.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 용어 정의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12번째 12번 주택조합인데요. 별표하시고요.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 토, 지, 사의 허가를 받아. 노노. 자, 여기는 허가가 아니고 여기 봐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전부 다 설립인가예요. 뭐라고요? 설립인가다. 시도지사의 허가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설립인가라고 해야 되고, 1번은 설립신고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거니까 이건 설립신고야. 그래서 인가가 아니고 신고다 하는 거 알아보시고. 자,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다.
2분의 1고 이렇게도 나온 책이 있고 50%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2분의 1과 50%를 같이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알면 돼. 일단은 50%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온데 2분의 1 이상 같은 말로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주거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의인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거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의인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No. 이건 틀렸죠. 아까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했습니다. 무슨 주택? 집 없는 사람이 무주택자에. 그러니까 이거는 3번 틀렸습니다. 70제곱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직장주택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공급받기 위해서는 신고고 건설하기 위한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받기 위한 거는 무주택자니까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맞아요. 2년 내 승인 신청하고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돼. 투기과열지구는 선착순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야. 맞아요. 그럼 틀린 것은 여기는 1번하고 3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다. 왜 3번은 늦게 오신 분 5페이지 그러니까 7의 5페이지입니다. 7의 5페이지. 7의 5페이지인데 12번 1번은 시도이서가 틀렸고 3번은 여기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70제곱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은 직장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 1번과 3번 복수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건너갑니다. 자, 주택법상의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맞네요. 자, 여기 봐요. 제가 강의 끝나고 한 시즌이 끝나면 기본서 책을 쓰는 시간 빼놔놓고는 조금 한 20일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차를 끌고 혼자 이렇게 전국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게 매년마다 해왔는데 올해는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전국 한 바퀴 도는데 한 20일 걸려요. 그래서 팔도 한 바퀴 도는데 20일 걸리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도시계획 예정도로다. 자, 이게 예정도로다. 도시계획 예정도로 같으면은 도시계획 예정도로 같으면 이게 8m, 8m. 자, 8m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A단지하고 B단지, 별개단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도로, 이게 일반도로다. 일반도로 같으면 20m 이상이야. 그럼 이게 이제 철도다. 철도 같으면 이거는 넓이에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속도로다.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는 철도나 일반도로 20m 이상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단지입니다.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오동현 씨, 일반도로가 15m로 A와 B로 분리되어 있어요. 두 개의 단지입니까? 별개의 단지입니까? 하나의 단지입니까? 그렇죠.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지만 20m 아닌 경우는 10m, 15m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단지지 두 개의 단지가 아니다. 별개의 단지가 아니다 이 뜻이야. 알았죠? 분리되어 있다 하도록 신경 쓰지 말고 잘 일반 도로는 몇 m 이상이 돼야 돼. 20m 이상으로 분리돼야 별개의 단지가 되고 20m 아닌 일반 도로는 하나의 단지다. 별개의 단지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건축설비 관리 사무소 주차장은 뭡니까? 부대 시설입니다. 자, 금희씨 부대 시설이 뭐예요? 해병대 부대, 공군 부대? 아니에요? 좋아요.
자, 편리하게 이용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은 단지에 꼭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에요.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복지와 편리를 위해서 둘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어린이 놀이터 없어도 됩니다. 왜? 실버타운 같은 거 할아버지가 뭐 순천자씨 그늘 밑에선 미끄럼틀 밀고 땡기고 이거 뭐 그거 할 일이 없잖아 아마도. 그렇죠? 그러니까 복리시설은 있으면 좋은 거고 부대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2번은 부대시설 맞습니다. 이리 봐요. 여기서 여기 이 도로하고 이 아파트 단지를 연결시켜주는 이 도로는 무슨 시설? 이 도로는 여기 이 도로, 아파트 단지와 기존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이 도로는 무슨 시설이냐? 연결시키는 시설, 그럼 간선시설 계속 간선시설 해야 될 거 아니냐? 참,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 무슨, 뭔가 좀 이렇게, 응수가 돼야 되지. 무슨 시설? 간선시설. 그럼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이거는 부대시설이야.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 주려고.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도로와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연결시키는 시설은 간선시설이고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한다. 자, 주택 재건축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다. 그 뒤에 자, 요거 맞을까 틀릴까? 선미 씨, 강의 들으면서 답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선생을 못 믿는 날 말밖에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답지 보고 절대 문제 풀지 마. 답지는 지금 많이 틀리게 일부러 만들어 놔서 내가 왜 일부러 만들어? 답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진짜 오리지널 원할 답안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책으로 쓰다 보면 이게 우리 이 출판사 책을 만들 때는 이게 한글 파일이 안 돼요. 전자글로 해가지고 일일이 프린트 복사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화면으로 보고는 이 절대 교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글 파일이 아니다 보니까 PDF 파일이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애먹은지 몰라. 내가 이거 만들 때 진짜 애먹어져.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바로 문제 밑에 해석을 했으면 바로 보고 정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런 과정인데 세 번째는 왜 틀렸느냐?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택지 속에 이걸 중요하다.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고 했잖아. 무슨 주택 용지?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 이거야. 이때 공공사업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공택지에서 택지개발,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 뭐 이게 나오는데 개발사업이 나오고 경제구역 개발사업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정비사업이 없다는 거야. 무슨 사업이 없어? 정비사업이 없어.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완전히 민간사업이잖아. 말할 거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이거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이거 설명해 주기 위한 거야. 이게 정답은 3번이고 하나의 건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이거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가 없죠. 자, 단지형 연립주택은 4개 정의하고, 그렇죠. 원룸형 주택은, 연립하고 아파트 이런 형태로 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하나의 건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의 건물에는 원칙은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원룸형 주택은 연립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다세대 주택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 형태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원칙은 안 됩니다. 이거는 X라고 봐야 되겠고,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준주택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하게 틀린 것이 정확하게 몇 번? 3번인데 하나의 건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3번이 정답이지만 4번도 답이 될 수 있는 파트가 되겠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여기는 내가 문제를 낼 때는 3번의 포인트를 준 거야. 문제를 낼 때 3번의 의도자는 정비사업은 공공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라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택지가 아니다.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공공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은 안 들어가 있다. 이거 설명해 주려고 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공택지의 공공사업에는 정비사업이 안 들어간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민간 사업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거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뭐 주택에 관한 내용이 계속 되풀이돼 나오는데, 여기는 뭐 복리시설, 일대 18번 한번 보세요. 주택법령상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별표하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자, 여기 또 선생님 정리할 때 빨리 보세요.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포인트부터 먼저 딱 잡았어요. 자, 세대 구분형이다. 세대 구분형 주택은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해요. 첫 번째, 여기는 부엌, 욕실, 현관, 요거를 따로 구분해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현관이 구분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를 인정 안 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이게 세대 구분형. 요것만 포인트 잡습니다. 그러면 다 걸리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세대 구분형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이니까 맞구나. 맞다.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딱 나오면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이것도 세 가지 기억할. 도시형 생활주택은 첫 번째. 자, 이리 봐요. 300세대 미만입니다. 두 번째, 300세대 미만이고,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지역에 건설된 주택이에요. 이게 도시형 생활. 도시지역에 건설하니까 도시형 생활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세 가지다. 첫 번째, 종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단지형 연립. 그리고 두 번째,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룸형.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건 원룸형 주택인데, 이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일단 별도할까. 원룸형은 룸이 하나다 이게. 원룸형은 부엌과 욕실 이런 거를 따로 둬야 됩니다. 그죠? 현관은 따로 둘 필요 없습니다. 현관을 따로 주는 것은 세대 구분형입니다. 자, 그럼 원룸형은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규모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몇 제곱미터야? 50제곱미터야. 50이 넘으면 원룸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으로 할 수 있다.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자. 그리고 이제 같은 건물 안에 다른 일반 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인 세대가 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의 건설 세 가지 다 들어갔네. 맞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다. 그죠?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토지 소유권 사업주체가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이다. 맞죠? 건물은 분양해주고 토지는 사업주체가 갖고 나중에 빌려주는 겁니다. 5번 장수명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된 주택. 이거는 건강 친화형 주택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이니까 이거는 장수명 주택은 수리 가변성, 용이성이 뛰어난 주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죠. 이거는 건강 친화형이고 장수명 주택은 수리 가변성,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 장수명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20번 아까 이야기했죠. 공공택지는 특정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내가 정비사업은 공공사업에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가 아니다. 아까 그거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를 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 뭐 이런 거는 뭐 알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업자, 뭐 상환사채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 게 이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잠시 놓고 선생님이 오늘 자료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 선생님이 자료에 나온 문제는 우수한 문제들만 정리한 거니까 잘 보세요. 빨리 갖고 오세요. 자, 폭 8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자, 아까 폭 8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지지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정도로는 옆에 적어. 예정도로는 8m, 일반 도로는 20m. 팔도 한 바퀴 도는데 20일 걸리더라. 아, 그래. 일반 도로는 20m고 예정도로는 8m이더라. 그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는 하나의 주택단지지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니더라. 그래서 1번 틀렸고.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150세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리 봅시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요렇게 1공구, 2공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공구를 나눌 때는 이 1공구, 이 공구의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자, 여기도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구마다 여기마다 공구마다 자, 착공신고하고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공검사하고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낼 때 장난친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리해요. 착공신고 사용검사 요거를 싹 빼고 착공신고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가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만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수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런 거 주의하시고 가라 이 뜻입니다. 좋아요. 자, 그럼 2번도 틀렸죠. 2번은 몇 세대 이상입니까? 2번은 몇 세대 이상입니까? 허허. 자, 올 사람 왔다. 자, 다 왔다. 자, 몇 세대 이상입니까? 300세대 이상.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2번, 3번. 세대 구분형 자료 갖고 왔어요? 도안씨? 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는 주택이잖아요. 그럼 딱 틀렸어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 여기 봐. 흑반 보라고. 유부용욕실 현관을 따로 하고 구분 소유할 수 없어야 되고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 이게 세대 구분형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포인트 딱 잡아주는 거 이때 빨리 메모했다가 정리하라고요. 자, 4번. 6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다. 아까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00세대 틀렸고요. 그럼 시험 문제 고쳐볼게요. 600세대를 300세대를 고쳐요.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아니에요.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300세대 같으면 안 돼요. 알아두시고. 자, 5번. 산업단지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역은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어느 택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아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 이럴 때 경제자유구역은 수용 방식에 의한다 했잖아요. 환지 방식은 아니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답이 톡 떨어져야 이게 공법 문제야. 답이 얼빵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에요. 2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다.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조합원이 건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다. 조치고 시군구청이 인정한 경우니까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합 설립이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자,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50% 미만이 될 때 결혼이 발생할 범위에서는 조합원은 신규 가입이 가능하죠. 사망이나 결혼이 생기면 신규 가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번. 조합 설립이 인가 이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에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을 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 거기 줄쳐놓고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자 일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하고 자 여기서 두 가지 조합 설립이 인가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어느 게 동그라미예요? 여기가 동그라미야 여기가 동그라미냐고요. 자 조합 설립이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언제라고? 조합 설립인가 뭐 신청일 기준이다. 자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보기 줄치고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거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인데 확실하게 4번, 5번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갑니다. 3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다. 여러분,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아까 보시다시피 어디 갔나? 지웠나요? 자, 주택조합은 자,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게 지역과 직장.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 뭐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마련하기 위한 지역과 직장조합은 80%의 사용권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걸 제출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구성된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80%의 사용권 확보 이런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내가 조합원으로 있다가 탈퇴한다. 준 돈 돌려줘. 환급 청구할 수 있죠. 맞아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입니다. 아까 2분의 1 그게 혹시 나오더라도 다른 게 확실히 틀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50%입니다.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맞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가 있고요. 자, 조합원의 우선 공급의 규정은 지역과 직장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5번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줄 쳐두시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줄 쳐놓으세요. 맞아요.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에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봐두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몇 문제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용어 정의에 21번 사업주체가 아닌가. 자, 7페이지 국가지자체 주택사업자 단체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다음에 지방공사 등록한 거기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옆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방공사로 고치세요. 지방공사.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건설 또는 대조성사업을 행하는 자 다 맞아요. 그런데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럼 여기 사업주체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 아, 왜 또 지워봤네. 아,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지우면 안 돼요. 자, 공급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는 비등록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자, 비등록업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공공사업주체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그럼 공공사업주체는 누구이냐?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이게 단독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공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사랑의 직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민간단체입니다. 공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공은 단독사업주체예요. 공동은 단독으로 안 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죠. 누구누구 소유자하고 등록업자. 그 다음에 조합하고
등록업자. 그 다음에 고용주, 고용자. 고용자하고 등록업자. 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소유자와 등록업자, 조합과 등록업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입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용자와 등록업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경우죠. 의무와 임의 알아두시고. 자, 요 사람들은 공동사업주체를 합니다. 그럼 등록업자는 국토부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30세대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대지 조성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등록을 할 때 등록의 기준은 자본금이 3억 원입니다. 자산평가액은 6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자, 토목기술자나 건축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것,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등록업자.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사업주체라 합니다. 그러면 문제 21번에 주택사업자 단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이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자, 국가와 지자체는 여기 있으니까. 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 있어. 지방공사 여기 있고. 그리고 등록한 건설업체 조성사업 있고. 그 밖에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설명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 현재 동일한 특광 시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직장조합은 동일한 기관에 그쪽 근무하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 근로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맞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의 확정 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교체할 수 없다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교체돼야 되죠. 교체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시절 현재 그 설립인가 지역과 동일한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거나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거주 요건 맞아요. 4번 복리스트 소유자 상가죠. 리모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이거야. 다음 세대원 1인에 하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의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맞아요.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고요. 조금 쉬었다가 정리를 합시다. 자,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